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FM,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궜었죠. 최근 두 달 가까이 문제가 계속됐던 것 같은데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부터 조범동, 우국환, 이상훈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거래 정지까지 된 이 WFM 언제 매도해야 했을까 편을 준비했습니다. WFM의 주식 관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내용은 오로지 개별 종목의 매도 시점에 대한 사견을 전달하는 내용인 것을 말씀드리고 정치적 이슈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그 주변 인물 그리고 최근 검찰 이슈 등의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리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WFM이라는 종목이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공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투자자라고 했어도 언제는 팔았어야 했던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최소한 2019년 9월 6일 장 시작과 동시가 됐든 잠시의 한 텀을 두고였든 9월 6일에는 무조건 팔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WFM의 9월 6일 매도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돌발악재들을 좀 선학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 항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 주주가 본인 주식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때 그렇게 할까요? 이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건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급전이 정말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러한 급한 급전이 필요하거나 정말 안 좋게 본다면 해외 도피나 이런 도피 자금 등을 위해서 이렇게 담보권 설정을 하고 돈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합리적인 투자 내용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인 내용인 거죠. 자,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주식의 담보권을 설정을 한 그러한 채권자가 그 주식을 갑자기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한마디로 그 주식의 가치가 앞으로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채무자와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도 했고 처분도 했는데 이러한 처분을 하고 설정을 했던 거를 공시를 안 해요, 여러분들. 한참 후에 공시를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공시를 안 하겠어요? 불성실 공시범위 지정될 게 뻔한데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렇겠어요? 아니면 그냥 너무 바빠서 직원들이 까먹었겠어요? 그걸 또 위에 관리자도 까먹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건 WFM이 되는 거죠. WFM의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 그러니까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되는 거죠. 이런 최대 주주와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뭔가 특수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WFM의 대표이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이제 전자공시로서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WFM의 9월, 10월 전자공시를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불성실 어쩌고 저쩌고, 최대 주주 변경 어쩌고 저쩌고, 횡령, 배임 계속 나옵니다. 한번 여기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를 확인해 볼까요? 10월 4일 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총 5건에 대한 공시인데요. 유형을 보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이 있네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2건. 앞서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해제 취소 등 여기도 또 최대 주주 나오고 담보 제공 나오죠. 해제 취소 이런 건 다 아는 거고. 자, 세 번째 최대 주주 변경 지연 공시 앞에다 다룬 내용이 그대로 싹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 전원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한번 이제 내용을 봤는데 10월 4일에 한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공시의 기타 내역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앞서 다룬 5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언제 이 주식을 매도했었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마디로 언제 우리가 이러한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3번과 4번을 보면 공시일이 적혀 있습니다. 9월 5일. 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항목 중에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2건의 공시는 9월 5일에 발생을 해요. 사유 발생일은 8월 20날, 그 다음에 8월 28일인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허허허.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3번 사항이죠. 자, 그 다음,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 이것도 또 정말 똑같은 내용이죠. 아, 정말 화가 나는데 한번 9월 5일 공시로 이제는 가서 한번 읽어보자. 어떤 내용인지. 2019년 9월 5일 공시를 확인해보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5번부터 봐보죠.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일이 언제냐? 공시가 9월 5일인데 계약 체결일은 8월 20날이네요. 한마디로 2019년 8월 20날 이미 최대주주는 소유 주식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했고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번,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에 두 번째 줄을 봐볼까요? 2019년 8월 28일 채권자의 담보처분권이 실행이 돼버렸네요. 네. 63만 5천 주가 그것도 장내에서 다 매도가 돼버렸고, 이에 현재 소유 주식수는 46만 5천 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채권자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뒤에 보면 다 확인될 수 있겠지만, 채권자는 이 주식의 담보를 8월 28일에 대출해준 지 8일 만에 갑자기 58%를 다 매도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다 나오고 있죠.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돼서 그 주식을 매도해버린 날 최대 주주는 이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우국환의 5로 변경이 되었다. 이게 바로 9월 5일의 공시 내용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이 공시를 확인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사항인지 알겠죠. 자, 한번 추가로 더 확인해 보죠. 이번에 뭐 반기 보고서를 봐볼까요? 앞서서 제가 뭐 사전 교육했었을 때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의 관계를 한번 봐보자라고 했는데, 한번 뭐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에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거래 내용이 뭐 어떤 건지 봐보죠. 뭐 라항 특수 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 뭐 채권 대여금 이런 거 읽어볼 가치도 없고 그냥 저 내용만 봐보죠. 당분기 말 당해 기업의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당해 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앞서서 아까 봤던 우리 최대 주주였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그냥 아예 적혀 있습니다. 자, 한번 임원 현황 중에 대표이사를 봐볼까요? 6월 30날 기준으로 성명 이땡땡, 성별 남, 출생년월 땡땡. 제가 땡땡이란 건 그냥 가렸어요. 뭐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주요 경력 대표이사분의 주요 경력 봐보죠. 주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이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법인 임원, 재직기간 2017년 11월 15일부터. 여러분들 뭐 앞서서 다 공부했죠? OMG, 오마이 가십니다. 결론은 그냥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 19년 9월 6일에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019년 9월 6일 WFM 주가는 뭐 춤을 췄습니다. 마이너스 6.64%부터 플러스 13.48%를 왔다 갔다 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뭐 주가 상승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시초가 시가에만 그냥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못 팔아서 가장 그 저가 상태에서만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금액으로는 2,320원에서 뭐 2,325원이죠. 그럼 여러분들 뭐 전량 매도를 다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플러스 13.48%까지 간 주식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계속 이렇게 플러스에 팔고 싶어 하지만 한 가지, 시초가나 저가에 매도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이게 종가가 플러스 1.81%였거든요. 종가에도 매도하지 못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안 좋은 공시를 확인하게 됐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시초가에 사실 던지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쥐고 있어봤자 머리만 아프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죠. 조언은 조언일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다만 향후에 이러한 이슈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서 맡게 된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참 이 WFM 이 기업의 행태를 보니까 정말 화가 올라오네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